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니고요.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서스데이인데요.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시장 자체는, 자, 우리가, 연휴에 돌아와서 피곤한 마음을 안고 있는 와중에, 어제, 오늘 또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저희들이죠. 저와 황민영 멘토가 해결해 드릴 건데요. 자,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예, 맞습니다. 바로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상황 상당히 혼자 풀어나가기 힘드실 겁니다. 자, 3주 전인가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왜 이렇게 쉽냐?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나는구나. 그렇게 어느 시청자분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보호를 남겨주는 게 바로 또 시장이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바로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답의 근사치에 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 상황부터 잠시 알아볼 텐데요. 황민영 멘토가 코스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시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87% 하락한 2086.2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성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각각 296억 원, 428억 원 지금 매도하는 반면에, 자, 개인들만 지금 물량들을 담고 있습니다. 706억 원 현재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 거래소 시장은 현재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083포인트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미 많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삼성전자 오늘 0.15% 상승한 13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현대차 흐름 좋습니다. 0.58%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이 0.7%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현재 1.3%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분들보다는요, 현재 IT 업종 안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소폭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오늘 보합권이네요. 현재 23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2.7%대 하락,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장 초반에 2%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시장 분위기와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0.4%대 하락 중이고요. 다음에 SK텔레콤 오늘 3%대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3.6%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아차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가 0.9% 하락. 자, 오늘 제일모직이 좀 크게 떨어집니다. 제일모직이 10% 정도대 하락하면서 1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LG화학 현재 1.7%대의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S는 3%대 지금 하락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안에서 좀 특징적인 업종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통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이 현재 3.3% 그리고 KT 역시 3%대 하락 중입니다. LG U+도 역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통신주의 경우에는 지금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하락의 흐름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KT 쪽에서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문자하고 그냥 데이터 그리고 통신 요금 자체를 이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저가 요금제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곧이어서 이제 5만 원 정도 가격대면은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곧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통신 업체들에게는 경쟁 우려감이 결국 시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증권주 참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단기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은 증권주들의 반등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3%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그리고 골드브릿지 증권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 초반에는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윗골을 좀 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증권주에 대한 제 시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장에서 반등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급하게 떨어졌던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저항을 시키는 조정을 마무리 짓는 일부 이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증권주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자, 코스피 통신업종 잠시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통신업종 세 종목군. 자,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 세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 경쟁 우려감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이겠죠. 단통법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자체가 LG U+나 SK텔레콤 그리고 KT가 상당히 좋은 실적, 영업이익과 1인당 ARP라고 하는 1인당 소득이죠. 소득이 상당히 크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더 판단을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피 보셨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61.58포인트 나타나면서 4.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0.65%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48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153억 원, 외국인이 14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힘든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그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2.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카코가 오늘 1.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1.01%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 LNS가 오늘 6%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10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자, GS홈쇼핑이 2.4%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오늘 0.2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KG 이니시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오늘 23,900원 나타내면서 오늘 5.05%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뉴스가 나왔다 그죠? 간편 결제 생체 인증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다. K페이에 이 생체 인증에 대한 부분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런 생체 인증, 바로 생체 인식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올라야 되는데, 자, 크루셜텍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크루셜텍 보겠습니다. 자, 크루셜텍 한번 보시겠는데요. 크루셜텍이 오늘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11,8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체 인식 솔루션, 크로셀텍도 있겠고요. 인포뱅커도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 슈프리마도 있겠고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시 한 번 더 지문인식에 대한 분위기가 돌고 있다 그죠? 그 분위기 현재 시장에서는 테마성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인데요. 네오이즈 인터넷이 16,600원 나타내면서 1,350원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음원 관련 매출이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오늘 로엔 그리고 KT 뮤직 같은 음원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바로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힘들수록 이런 테마성 재료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은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셨고요. 한 발 빠른 종목 상담 그리고 고품격 종목 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전화와 상담 문자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접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빨리 궁금하신 거 물으시고요. 시장 현재 코스피 1.1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황윤영 멘토님. 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약세, 제가 이제 예상했던 그 2083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준적인 그 자리 자체를 하회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오늘 시점에서는 투매가 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투매가 좀 발생됐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폭을 돌려내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갈 때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를 채워놓고 있다는 거죠. 자, 이자를 채울 필요 없죠. 자, 신용 매매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공든탑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캐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으로 사야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점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짜 돈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AP 시스템 매수해도 될까요? 41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 사지 마세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자,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매수에 대해서 가담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자, 외바닥권 올라와서 요 부분을 이제 요거를 보시는 거죠. 하지만 요게 이렇게 이제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1차적인 요 자리가 이제 저항 권역이고, 자, 2차적인 저항 권역이, 자, 어디입니까? 자, 요 자리가, 그 다음이 요 자리죠. 요 자리고. 자, 그러면 9,020원, 그리고 밑에는 7,500원인데, 자, 9,020원, 7,500원 한번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일단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9,020원, 7,500원. 네, 올랐던 이유는 뭡니까? 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2분기부터 OLED 아몰레드. 자,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 아몰레드가 크게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자체 발광 소자죠. 자, 이렇게 뭐 사상 최대 수주의 기록 전망에 수주 확대. 자, 이 장비 업체들이 그래요. 장비 업체들이 장비가 공급이 되면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 주가 상당히 빠지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장비 업체들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예요. 어디에 납품을 합니까?
바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죠. 협력 밴드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AP 시스템의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던 애들은 누굴까요?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주가는 올라왔죠. 누구에 의해서? 자, 바로 기관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자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5,700원에서 5,600원, 5,500원이에요. 현재 1,700원까지 약 2배 가까운 숫자가 올라왔는데 당연히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이 9,000원대를 지지를 안 해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가격권역까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주가가 빠졌을 때 앞으로의 실적적인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매수하시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235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예스입니다. 자, 삼성 SDI가 오늘 그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빨간불이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1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제가 이제 WTI 유가 차트를 잠깐 이제 꺼내봤는데, 유가 차트를 왜 꺼내봤냐면, 지금 그동안 이제 삼성 SDI의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으로 꼽혔던 것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제 유가의 하락이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쪽에서의 그 성장성보다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사실 유가는 다시 오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그 자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유가가 지금 현재 배럴당 $60 정도 WTI 기준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 때문에 떨어졌다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드릴 텐데, 자, 삼성 SDI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어떤 성장성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처음에 이제 그런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을 가지고 성장을 해 오다가 그 성장이 막히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 분야를 또 신성장 동력 사업을 또 다시 이제 캐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키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삼성 SDI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은 굳이 새로운 성장 사업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 그룹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새로운 성장 사업을 찾지 않아도 그냥 성장만 해도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삼성 SDI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쪽, 이 핸드셋 쪽에서의 시적 저하는 분명히 우려가 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그 패러다임, 앞으로의 그 시장 전망 자체가 삼성 SDI 쪽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다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전지죠.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소형 2차 전지, 그거 대비했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대형 2차 전지 쪽을 보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 거의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전지보다 거의 1000배 이상의 그런 파급적인 어떤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지금 소형 쪽에서의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2차 전지, 그 전기차 쪽에 대한 그 대형 2차 전지 쪽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삼성 SDI의 주가는 정말 싼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신다면 당연히 삼성 SDI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손해는 분명히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사실 많은 증권사 쪽에서 그동안 20만 원 정도를 제시했던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19만 원까지도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보고 실적에 대한 그 목표치를 좀 하향시켰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16만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 즉 이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1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18만 원을 목표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이노텍 매도해도 될까요? 30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팟이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쉽게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할 그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사실 대형주가 그만큼 흐름 자체가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루즈한 흐름을 나타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집도 길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LG이노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쁜 의견, 바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매집의 가격 권역이 너무 하단 권역에 추진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권역에서는 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LG이노텍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지포에 대한 판매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죠. 지포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현재 과정에서 본다면 주가의 하단 권역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같이 보시면 78,0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78,000원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 권역 가격 권역입니다. 그러면 이 하단 권역 자리였는데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주가상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투매성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매성 물량이 뭐냐 하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기 힘든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력한 머니가 필요한데 그 머니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10만 원 딱딱 끊어지는 가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라운드 픽의 가격이죠. 라운드 픽의 가격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권역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지 조금 정리를 하시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도 금방 하니까요. 이 종목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 사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쓸합니다. 사실 이게 참 우리도 웬만하면 이제 뭐 수익이 나면 제일 좋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수익 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지금 봤을 때는 파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이 뛰어난 저와 그리고 황명 멘토고 저희 둘은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우리는 공인된 전문가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유식한 말도 많이 쓰려고 노력하죠. 자, 그 부분까지 깨알 같은 홍보 좀 했고요. 옆에서 웃으시지 마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셔서.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황명 멘토님 자랑까지 다 했잖아요. 네. 제 자랑은 안 하셨으면 제가 할 텐데. 먼저 다 말씀하셔서. 네, 일단 지금 저희한테, 믿고 맡기시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판단하시는데 다른 누구들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뭐라고요? 저희는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매수해도 될까요? 하나구 하나 둘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항상 보면은 이제 매수를, 참 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오늘 제일모직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아마도 이제 제일모직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쳐다만 보시다가 저거 사고 싶은데 하시다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모직이 오늘 주가가 하락했는데 만약에 지금 주가의 하락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의 하락 이유로 꼽히고 있는 건 삼성그룹 쪽에서 지주사의 그 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그 위쪽에서 지주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일모직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었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가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주사의 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뭐 좀 느릿느릿거리고 있으니까 제일모직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뭐 하락이 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만약에 제일모직 쪽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일 또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는 떨어질 때는 분명히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10% 정도 하락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도텍 있죠.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처음에 이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분명히 매수를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거의 470%까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거의 개인분들이 다 가져가신 거겠죠. 그런데, 다음날 반등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발생되면서 계속해서 밀렸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불확실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 접근 하시려고 하신다면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악재 자체가 10%까지 밀릴 만한 악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자의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가져가시되, 신규 접근자에 한해서는요, 제일모직 말고 정말 살만한 주식들 정말 많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리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전화가 왔다는데 전화 제가 한번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페인트. 현대페인트요? 예. 매수가 얼마세요? 그게 2,700원에 60%나 돼요. 예. 언제 사셨어요, 어머니? 이게 산지 한 20일도 넘었을 거예요. 20일요? 그럼 거래일로 따지면 한 16일, 15일 되겠다, 그죠? 예. 예. 그래가 올랐는 건 못 팔고. 예. 나 또 어떤 이렇게 많이 내리네요. 자, 2,700원에서 2,590원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2,920원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예. 그러니까 2,700원의 매수가시잖아요. 예, 예. 2,590원이면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요. 그래요? 예. 예,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어머니 1년에 예금 적금하고 넣으세요? 예. 네? 그 이자가 얼만데요? 예, 그건 잘 몰라요. 그래요. 예. 적금도 좀 하세요. 아니,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의견을 조금 드리면, 자, 노. 예.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말라고요? 예, 팔지 마시고요. 예. 방송 자주 안 보시죠?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서울TV 나왔잖아요. 서울경제에. 현대페인트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희 방송은 자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보죠. 예. 그러면 제가 그때 2,900원대 매도하라고 했는데 안 파셨잖아요. 예. 그때 못 봤어요. 어디 갔었나.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예. 요 종목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자, 저희가 언제 했냐면, 요 날 했을 거예요. 4월 23일인가? 그때 할 때도, 예. 제가 2,900원 이상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예. 한 번 더 빠졌을 때를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예. 이렇게 올라오면 한 번만에 못 뚫고 갑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 글쎄요. 자, 예. 이게 바닥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쉽게 뚫고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수익 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가려고 하면 한 번 더 밀어줘야 돼요. 그래요. 어디까지 밀어야 될까요? 여기서 밀면, 요번에 제대로 밀겠죠. 제가 볼 때는 한 2,300원까지는 한번 밀을 수 있습니다. 어제 2,300원에 보면 저거를, 예.
그건 되거든 타라고 그러던데서. 예. 그래서 다시 빠지면 더 사시는 게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 단가가 지금 너무 높아요. 2,700원이시면. 자,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단 권역에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인데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최소 2,200원에서 2,300원이에요. 근데 어머님 지금 2,700원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예, 그러면 벌써 20%가 오른 가격이 지금 2,700, 2,800원인데 만약에 저라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되 그 가격 권역은 2,200원, 2,300원 주의를 보겠습니다. 이놈만 한 번 더 매수를 할까요?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잡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예. 분명히 뭐 가는 종목군에 뭐 10원, 20원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10원, 20원 차이가 아니고 20%, 30%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중요해요, 어머니, 사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현대페인트, 자, 기업의 가치가 하단 권역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집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고 평균적인 가격 권역이 너무 낮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어머님도 같이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고생을 덜 하세요. 예. 어머님이 지금 자리에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그 지금 어머님 성격이 지금 뭐 4%, 5% 빠져도 아이고 이거 참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하물며 이 주가가 여기에서 2,500원이 내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환장하지. 환장할 것까지는 없어요. 환장할 것까지는 없는데 뭐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거 환장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머님도 가격 단가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어디까지 보면 될까 이거 그를? 대신 여기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타나면 길게 갑니다.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면 자, 이게 바닥에서 지금 꾸준히 매집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단계잖아요. 자, 이걸 반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에서 지금 매집을 한다.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매집이 제대로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매집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등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현재 이 현대페인트는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흔들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올라가시면 힘들겠군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어머니. 자, 그렇게 봤을 때 최저 가격 권역은 제가 볼 때는 2,4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고 그러면 팔지는 마시고 그 가격 권역에 맞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어느 선에서 파는 건 한 얼마큼 보면 될까요? 파는 거는 일단은 반등 나왔을 때요. 제가 볼 때 2,9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원, 먼저 2,900원 갔던 그 자리? 네, 2,900원.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세요. 네. 박스권 상단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가격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요. 네. 그게 차트를 보면 고위험성이 있다고 계속 거기 뜨거든요. 고위험성이요? 예. 고위험성.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위험성이라고 뜨고 예.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자제 좀 하라고 이래 나오는데 그거 위험하진 않습니까? 위험하고 그런 종목 아니에요, 어머니. 얼마 아니에요? 전에 대표이사 바뀌었는데 위험할 수가 없죠. 야, 그런데 왜 그거 보면 현대페인트를 보면 꼭 거기 떠요. 안 뜹니다. 예? 안 떠요, 어머니. 아니 하나투자증권에서 제가 관심 사실선을 보고 있는데 거기 그것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해놓으면 그게 고위험성이라고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이라요 좀.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뭐 세상 걱정 다 혼자 하시는 것처럼 그래 말씀. 자,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증이라고 떠 있어요. 자, 화면 보이십니까? 예. 증이 무슨 말이냐? 증거금 100% 말 그대로 현금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현금만. 그래, 현금만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고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현금만 100%. 자, 신용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낮게 잡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위험성이라고 뜨는 것 뿐입니다. 그래, 한 번에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증거금 100%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다 캐시입니다. 현금밖에 못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신용으로 못 사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은 마음이 불연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니까요. 저도 예. 기분이 좋고. 예. 그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2,900원에서는 무조건 꼭 한번 정리를 예.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수익을 먼저 조금 챙기세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사더라도 다시 사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설명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인데 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십니까? SO일이고요. 아, S-오일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73,600원이요. 73,600원이요. 네, 그 다음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요. 20%요. 73,600원. 지금 73,200원이니까 뭐 손실이 크진 않으시네요. 다행히. 네, 네. 자, 뭐 SO일은 뭐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내려갈 건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죠. 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매출 안 됐을 때 괜히 사가지고 마음고생만 하고 있네요. 그래요? 자, SO일이 오늘 뭐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좀 길어졌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이 바로 SO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 네. 네. SO일은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SO일이라는 기업은요, 다른 정유업체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유업체들은 보통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WTI는 서부 텍사스는 원유죠. 배럴당 6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다르다, 다른 정유업체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수익을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그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먼저 들여온 기름을 먼저 판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들어온 기름이라는 건 낮은 가격에 사왔던 기름이잖아요. 그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 기름이 이제 팔린다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때 가장 수익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제 S-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죠. S-오일이라는 기업이 단기에 시장에서 이제 많은 뭐 수급이 다시 이제 겹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는 당연히 올라가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조정 구간에서 가격대 전략 자체가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S-오일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S-오일은요, 지금 갖고 계세요. 네,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럼 S-오일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믿으시고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 이제 S-오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얼마나 기간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생각? 단기 들어갔어요, 단기. 단기로요? 네. 아이고, S-오일을 왜 단기로 들어가세요? 이거 S-오일은 좀 끌고 가세요. 네, 끌고 가시면서 기간은 조금 중기 관점에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로 보고 싶으세요? 그냥 끌고 가야 되겠죠? 네, 끌고 가셔야죠.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자, 네, 끌고 네. 가시면서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는요. 일단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73,000원이니까 위쪽으로 30% 이상 정도의 수익을 일단 예상하면서 10만 원.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무서워요. 지수는 떨어지는데 또 유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거 상대적으로 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는 지금 상승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네네. 제 말씀 듣고 들으시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여러분, 요거 한 개를 꼭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가, 자, 강남에 있는 집을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방 도시에 이제 집을 살려면 그만큼 돈이 안 듭니다. 자, 바꿔서 대형주를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안 들겠죠.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시간 자체를 조금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는 시간을 좀 더 짧게 볼 수 있고, 단기 투자를 하고 하루 만에 사고 팔고를 하려고 삼성전자를 단타 쳤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또 받아볼 텐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성루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오위즈 인터넷. 네오위즈 인터넷이요. 예, 예. 자,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예, 16,550원이요. 16,550원요? 예. 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 100%? 예. 네.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2주 좀 된 것 같은데요. 아, 2주? 예, 예. 아, 어제 진짜 팔고 싶었겠네요, 맞죠?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중단기로 단기는 아니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계속 냅두고 그래갖고 네. 막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데 네.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요. 아, 불안해서? 예, 그냥 예, 아무래도 내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맞죠? 예. 예.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자, 노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자, 예. 시청자님. 예. 얼마 전부터 방송 보셨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네오위즈 인터넷 이거 제가 얼마에 추천했는지 아세요? 아, 그러세요? 우리 이거 11,100원, 12,100원 이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12월 달에 이거 선상클럽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이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자리가 매매 가격이 되었고 매수 단가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의 주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네오위즈 인터넷이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카카오톡의 카카오 뮤직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죠? 예. 예. 그럼 카카오 뮤직을 지금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첫 번째 상승, 8월 달까지 상승해서 그 카카오 뮤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이 봉은 뭡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는 바로 매집에 대한 국면입니다. 어떤 애들에 의해서,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아무 이유 없이 빠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빠졌고 카카오 뮤직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매출은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가는 빠졌다. 그럼 여기 괴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실적과에. 그럼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음원 관련에 대한 매출 자체가 늘어나겠느냐 아니면 줄어들겠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TV 자주 보시죠? 예. 그러면 요즘 음악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맞죠? 뭐 무한도전에서도 뭐 토토가, 뭐 히든싱어, 그리고 요즘 또 뭐예요? 그거 가면 쓰고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예, 복면가왕이요. 자, 시청자님, 예. 타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참, 왜 그러세요? 프로끼리.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음원 관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음원 관련이 돈이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음원 관련으로 나오는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은 당연히 방송국도 가져가겠고 이런 회사들도 가져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하단 권역이 지금 10,000원대가 매집이 된 가격인데,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약 80% 가까이가 주가가 올랐어요. 맞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익에 대한 여부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윗꼬리는 누구냐? 바로 밑에서 잡아서 올렸던 애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계속적인 박스권을 그립니다. 예, 대신에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강하게 튀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월봉상으로 딱 보면요. 이런 박스권으로 딱 드러나죠.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딱 그 16,550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뚫고 올라갑니다.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군 결국에는 2만 원 한번 찍습니다. 예, 대신 기간은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달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가를 제가 조금 잡아드리면 자, 요 가격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얼마냐면 14,100원에서 14,200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빠르게 또 빨리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요. 빨리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2150원. 2150원이요? 10%예요. 10%요?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현대로템은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일단 그 전에 이제 뭐 1대1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지금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에 대한 입찰이, 지금 이제 입찰 쪽에서 탈락이 됐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지금 상대적으로 입찰을 받았던 다원시스 쪽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좀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일시적인 이런 악재 때문에 떨어졌던 이유 자체로 전 주가는 주식은 이제 매도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성을 또 기반으로 본다면 현대로템은 단기적인 일단 악재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 네,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기간적으로 좀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다 잡아드린다면 목표 주가는 좀 길게 24,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24,000원 목표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찍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일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연회를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연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 주 주말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뭐 주말 내내 이제 뛰어다닐 텐데 토요일 날은 인천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서울 목동지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 강연회 이제 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굴포천역 8번 출구 메디캐슬 빌딩 2층으로 오시면 동부증권 인천지점이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으로 오시면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네, 거기서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해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오시고요. 일요일 날은 서울에서 있습니다. 자, 서울에 계신 분들 소외당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목동 WMC 지점에서 오목역 1번 출구 이마트 앞이죠. NH투자증권 쪽으로 오시면 역시 서울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또 제가 시장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트라펠리스 에비뉴 웨스턴 빌리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강연회가 있는데요. 저는 5월달 강연회를 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때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